세대형 완승 예고, LA의 황제 손흥민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 이제 시즌은 오는 3월 8일 오후 12시 30분 로스앤젤레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댈러스와의 일전으로 향합니다. 지금의 LAFC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팀의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습니다. 휴스턴 원정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과 끈질긴 투지는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6년간 지속되었던 징크스를 깨부수며 얻어낸 2대 0의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LAFC가 우승을 향한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팀 전체의 자신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댈러스는 LAFC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한판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16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불운한 굴절과 결정력 부족으로 무승부에 그쳤던 아쉬움은 이번 홈경기에서 완벽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8개 슈팅과 3개의 유효 슈팅은 댈러스 수비진이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의 등이 없고 그 파괴력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3대 0 이상의 완승을 거두며 리그 상위권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 전체의 전술을 이끄는 지휘관이자 아이콘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은 불필요한 견제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방에 건들릴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실력으로 압도하고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스타일입니다. 댈러스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든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의 물결은 결국 승리를 향해 도달할 것입니다. 이번 댈러스전은 손흥민이 왜 LA의 황제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억은 더 큰 승리를 부르는 법입니다. 휴스턴의 비신사적인 행태와 징계라는 잡음을 뒤로하고 오직 축구 자체에 집중한 손흥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그가 터뜨릴 시원한 골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댈러스전은 손흥민의 미국 데뷔골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짜릿한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FC 황제 손흥민이 써내려갈 이번 시즌의 기록들은 그가 걸어온 커리어의 새로운 정점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경기장에 울려 퍼질 환호성과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기대하며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지켜보면 됩니다. 37분의 붕괴 심리적 도미노가 무너뜨린 그라운드. 축구 경기에서 특정 시간대는 종종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징이 된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패니스의 경기에서 그 상징적인 시점은 전반 37분이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37분이라는 시간을 지목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비록 고전할지라도 팀으로서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던 토트넘이 어떠한 외부의 강력한 충격보다도 내부로부터 먼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잔인한 속성은 작은 실수가 거대한 심리적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며 토트넘은 이날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반 37분 팀의 수비 라인에서 발생한 어설픈 실수와 뒤이어 이어진 다이렉트 레드카드 판정은 선수들의 멘탈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던 그 순간 그라운드 위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그라운드를 배회하는 모습은 조직적인 팀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개인들의 군상에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가 주목한 것은 실점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점 이후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시계 피해의식이 가득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7분부터 45분까지 이어진 8분간의 시간은 토트넘이 영혼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감독의 전술적 지시는 벤치라인을 넘어 그라운드 안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움직였다. 중원에서의 압박은 사라졌고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은 벌어졌다. 공격진은 고립되었고 수비진은 우왕좌왕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이 시간을 두고 경기 운영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증발했다고 평가했다. 프로 선수들이라면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강하게 부딪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오히려 상대를 돕는 듯한 안일한 패스와 실책을 연발했다. 심리적 붕괴는 전형성이 강하다.
한 명의 선수가 집중력을 잃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기운은 곧바로 옆 선수에게 전달된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다. 볼을 가진 선수가 동료를 믿고 패스할 수 없는 팀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 경로를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다 공을 뺏기는 장면은 이날 경기 내내 반복되었다. 선수들의 바디랭귀지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승리에 대한 갈망보다는 실점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이러한 현상이 팀 내부의 결속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37분의 충격은 단순한 실점 상황이 아니었다. 그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토트넘이 지난 수개월 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막에 불과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드카드라는 트리거 집단 자멸이 부른 참사. 축구장에서 레드카드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는다는 수적 열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팀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선수들의 멘탈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발생한 다이렉트 레드카드는 토트넘 선수단이 가진 취약함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는 순간 선수들은 상황을 수습하고 다음 전술을 고민하기보다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글라스너 감독이 보기에 이것은 전술적 실책을 넘어선 인격적 성숙도의 문제였다. 페널티킥 상황 이후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집단 자멸 그 자체였다. 골키퍼와 수비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드필더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벌려 불만을 표시했다.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야 할 덕목은 단합과 희생이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에너지를 낭비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라스너는 경기 후 분석을 통해 당시 토트넘 선수들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의지 대신 패배를 받아들이려는 비겁한 안도감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퇴일을 하더라고요. 패배의 변명거리로 삼으려는 태도가 역력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중력의 부재는 경기 내내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상대의 빠른 역습은 토트넘의 느슨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선수들은 그 속도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상대 공격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멈춰서서 서로가 나서기를 기다리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가 아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먼저 실수를 범해 책임을 떠안기를 기다리는 투명한 심리 게임처럼 보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이를 두고 톱니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린 기계와 같다고 평했다. 부품 하나가 망가졌을 때 전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들이 서로 엉켜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프로팀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대의 단순한 패스 한 번에 수비진 전체가 흔들렸고 공간을 허용하는 실수가 반복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이러한 현상이 후연장에서의 태도와도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이 움직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훈련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경기장 위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결국 평소 그들이 팀을 어떻게 대하고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레드카드는 그저 핑계일 뿐 토트넘은 이미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불신과 책임 회피의 문화는 토트넘을 승리하는 거리가 먼 패기를 하더라고요. 패배에 익숙한 팀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올리버 글라스너의 시선 전술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나약함.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이 경기를 지켜보며 느낀 감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차가운 분석적 경악에 가까웠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토트넘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전술적 비판보다 선수단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에 의해서 축구는 감독의 세밀한 전술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지만 그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그라운드 위를 다니는 선수들의 강인한 회복 근력성이다. 하지만 이날 그가 마주한 토트넘은 전술이라는 이름의 뼈대조차 세우지 못한 채 흐물거리는 조직과 같았다. 글라스너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선수들이 보여준 패닉 상태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37분부터 45분까지 이어졌던 토트넘의 붕괴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감독의 눈에 비친 토트넘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책을 찾기보다
마치 이리려 하더라고요. 마치 폭포 속에 돛대 없이 던져진 배처럼 방향을 잃고 표효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서로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정신력을 고취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급급했고 이는 전체적인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선수들의 바디랭귀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관찰한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서로의 실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는 경기 운영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방증한다. 감독이 아무리 훌륭한 전술을 짜오더라도 그라운드 위에서 이를 실행할 선수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토트넘은 이날 바로 그 한정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 감독은 토트넘이 현재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전술 수정이 아닌 정신적 재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상대팀의 일원으로서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 느꼈던 압박감과 오늘 자신이 본 토트넘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과거의 토트넘은 비록 전술적 약점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경기장에서 쏟아내는 투지와 결속력만큼은 위협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결속력이 완벽히 증발해버린 상태다. 글라스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감독의 능력이나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트넘은 지금 그들의 축구 철학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감독의 전술이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멘탈이 그 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선수단은 그 그릇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의 차가운 진단은 토트넘이 마주한 현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손흥민의 부재가 남긴 공허, 전술 그 이상의 상징성. 축구에서 특정 선수의 부재가 팀 전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토트넘에 있어 손흥민의 이름은 단순히 전술적인 카드 하나가 아니라 팀의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메트로놈과 같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과거 토트넘을 상대하며 가장 경계했던 요소는 손흥민이 가진 공간 침투 능력과 그가 뿜어내는 승리에 대한 집념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그가 토트넘의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손흥민이 없는 현지의 토트넘은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탐험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을 기록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는 팀이 고전할 때 앞장서서 뛰며 동료들의 멘탈을 다잡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그라운드에 있을 때 토트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손흥민의 뛰어난 개인기량은 팀이 가진 전술적 결점을 교묘하게 덮어주었고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사라진 지금 토트넘의 취약점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수비진의 불안함과 미드필더의 창의성 부족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사라지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이 점을 지적하며 손흥민의 존재가 토트넘이라는 팀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해왔음을 강조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빠진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남았다. 팀을 이끌어야 할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각자 흩어져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손흥민이 가진 승부 근성과 팀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은 현재의 선수단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얘기해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했는지 회상하며 오늘 경기에서의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고 평했다. 과거의 토트넘이 조직력과 개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대를 압박했다면 지금의 토트넘은 그저 무기력하게 상대의 공세를 받아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팀으로 전락했다. 손흥민이라는 핵심 선수의 부재는 팀의 전반적인 성과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의 활약이 팀의 약점을 가려주던 시절은 끝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은 손흥민의 영향력에 기대어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실력을 증명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손흥민 없이 그들은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의 이탈은 팀의 오만한 착각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제 자신들이 손흥민의 명성에 기대어 안주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에는 그의 대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더 현실을 외면한 오만한 착각. 토트넘은 오랫동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라는 두 거대한 기둥에 기대어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왔다. 그들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팀의 구조적 결함을 가려주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것을 시스템의 승리라고 착각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본 토트넘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재의 선수들이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영진과 선수단 모두가 철저히 외면해왔다는 점이다. 더 이상 케인은 없고 손흥민조차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마침내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모래성의 실체를 직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토트넘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의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축구는 매 순간 진화하는 생물과 같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과거의 전술적 성공은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유산일 뿐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과거의 이름값 뒤에 숨어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노는 이것을 현대 축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때도 중 하나인 오만함이라고 규정했다. 현재의 선수들은 자신들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압박감은 그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전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족쇄가 되었다. 팀은 새로운 경영 체계와 더불어 선수들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거의 성공은 잊어야 한다. 그에 대해 하더라고요. 과거의 성공은 잊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단순히 하위권 팀으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클럽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래스너가 분석한 토트넘은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고함과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구멍난 배를 메우기보다 누가 먼저 탈출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영진은 배의 설계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그들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버렸다. 토트넘은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손흥민과 케인이 구원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토트넘이 마주한 현실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거라는 그림자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등이라는 잔인한 현실 경제적 파멸과 클럽의 명운, 토트넘이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를 떠난다는 상실감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언급했듯 토트넘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한 클럽이다. 이러한 재정적 배경 속에서 강등은 클럽의 존립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의 부진이 단순히 경기력의 하락을 넘어 클럽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경영진과 선수들은 직시해야 한다. 1976-1977 시즌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이제 공포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토트넘의 상황을 1970년대의 몰락과 비교하며 강등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금의 경영 방식은 마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부실한 내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만드는 가치임의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은 클럽이 가진 위상과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충격은 부채, 상환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선수 영입 자금의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강등은 클럽의 막대한 수입원인 TV, 중개 권료의 대폭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적 타격은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부채, 이자를 감당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해 하버러브로 경영진이 클럽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스템이 팀을 이끌고 철학이 선수들을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은 그저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의 집합지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래스너는 이 지점에서 클럽의 구조적 결함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토트넘이 챔피언십으로 추락한다면 그 파괴력은 여타 팀들보다 더 클 것이다. 거대한 경기장을 채우기 위해 지불해야 할 고정 비용은 사라지지 않으며 프리미어리그의 수입 없이 그 짐을 견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팀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피해지를 하더라고요. 경영진은 팬들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글라스너는 클럽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다면 토트넘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클럽의 명운이 걸린 지금 토트넘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시간, 토트넘의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보여준 냉철한 진단은 단순히 상대팀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자라고요. 그것은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 클럽이 직면한 처절한 경고장이다. 토트넘은 지금 단순히 선수 몇 명을 교체하거나 전술 하나를 바꾸는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폐해지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클럽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이다. 이는 경영진의 철학부터 선수단 개개인의 정신력까지 조직의 모든 곳에 칼을 대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팀 내부의 패배주의를 걷어내는 일이다. 경기장 위에서 나타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책임전가는 프로팀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습이다.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없다고 해서 팀 자체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구조는 애초에 잘못 살게 된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이 뛰는 유니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전술적 유연성과 더불어 선수단의 응집력을 끌어올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가 지적했듯 전술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선수들의 헌신과 정신적 강인함이다. 팬들의 체념은 클럽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종이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던 뜨거운 함성이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다는 것은 클럽이 팬들과의 교감을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토트넘은 이제 다시 팬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들이 이 클럽을 응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진은 거대한 경기장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인 축구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챔피언십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매 경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투혼이 없다면 현재의 부진은 결국 클럽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라스너는 경기가 끝난 뒤 승리의 기쁨보다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가진 잠재적 위기감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토트넘이 처한 상황은 위태롭고 절박하다. 1976-1977 시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진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향수가 아니라 현대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외과적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클럽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지금 갈린 길에 서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과거의 잔상 속에 머물다 깊은 추락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